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재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문이 열리니까요. 개인 투자자들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2,35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의 매수 속에서 1% 이상 오르며 858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변수가 추가됐지만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아지면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걱정하면서 강한 승부수를 찾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든스탁 두 전문가가 지금 시장 속 이렇게 백발백중 확실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전략도 준비했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승부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 4 출발합니다. 자, 이 시간 두둑한 수익 전략으로 챙겨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월의 첫 출발이었죠. 지수는 상승을 향해 갔는데 우리의 계좌 수익도 상승으로 향해 갔는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첫 출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명절 동안에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부부의 그런 이제 코로나 확진, 그 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내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패싱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일정만 소화를 하고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트럼프가 이 확진이 됐다라는 것보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좀 패싱을 하는 부분이 증시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선물이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고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뭐 실적주라든지 이런 이제 좀 이 수출을 기반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까지 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좀 요인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들 여전히 이제 이 수출 물동량이 좋은 그런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던 이제 그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테마 열풍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10월달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해 보면서 10월의 시장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봅니다. 상한 전문가님, 그럼 네. 이 시장 속에서 앞서서 변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전략을 잘 세워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2주 전에 굉장히 추석 전주죠. 심각한 좀 주가 급락이 나온 뒤에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이 뭐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또는 정말 뭐 8월에 이어서 또 9월도 좀 조정 추세가 좀 강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힘든 장이다. 이거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고민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함에도 시장은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속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고 중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 추세는 섞어가면서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분위기가 개선된 장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게 이제 유지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역대 지금 이번 연도 주가를 본다면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이제 고점 돌파를 하는 장세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장세도 지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충분한 부분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글로벌이라든지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 눈앞에 온 상태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장이 쉽게 변동성 상승으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의외로 그래도 선방을 좀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마감을 했다기보다 직전 장세에서 조정을 보였거든요. 마지막 장세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조정 칼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대 증시가 다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뭐 이 중에서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기본적인 시장의 변동성 분위기를 이제 키워준 걸로 볼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전에 움직였었던 개인 매수 위주의 시장에 비해서는 최근 올라간 3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된 가운데 기관이 좀 시장을 방어해주는 성격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 안 좋았음에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기존의 반등 전환 시도되던 어떤 흐름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수급 구조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글로벌이 혹시 정체가 되더라도 우리 증시가 따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재도전 가능성은 충분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신고가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당장의 미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한 달 범위 안으로 윤곽이 사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가 작용했을 경우에 시장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이번 달에 매매를 하면서도 그런 준비를 해가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제 8월이나 9월처럼 이제 지수가 꺾여내려가는 움직임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왜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8월 달 또는 9월 달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이 아직 플러스가 안 된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락이 만약에 이번 달 이후에 나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포지션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2주차 정도가 넘어갈 때는 조절할 준비를 하면서 현재 유지 장세를 좀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우리의 포트 전략 이번 달 정말 잘 세워봐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강력한 승부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시장 정리 먼저 해봤고요. 저희 시즌4에서는 또 맹렬하고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 디테일한 매도 기준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이 치열한 승부수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서 여러분의 기회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 매치 시즌 4. 자, 10월의 시작.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진짜 승부수를 제시하면서 이달 말에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는 이 결전의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승부수 준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새 전략을 만나기 전 오늘 두 분이 이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종목들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가장 최근에 편입했었던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아진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오늘 제 저번에 전략으로 알려드렸던 그 가격대 아래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저항대 돌파 시도,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이제 또 돌파 시도, 그 다음에 오늘 돌파 시도하고 이제 좀 약진했는데 뭐 눌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구간이지 이 구간이 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2,900원 아래에서 꼭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2,750원까지
빠질 여력은 있으나 어차피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 월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눌리면 추가 매수 구간이지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이제 3,300원대 돌파하는 구간대가 온다면 장대 양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눌린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보유 중인 종목 인상가에서 여쭤볼게요. 오늘 4% 급등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시간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에 이제 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겸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아씨 이런 이제 치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품 관련돼서 이런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명절 전에 이런 선물 세트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웰빙의 시대에 걸맞춰서 최근에 이런 주겸을 사용하는 그런 인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 홍아씨 관련돼서 이 건강식품 이제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연배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치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또 약주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 이제 시간에까지 좀 긍정적인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이제 고수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면역 섹터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가까지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보유 중인 두 종목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휴맥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예, 단기 매매를 하는 외국인인가 꾸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쪽 영역하고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상승력 분위기가 나오는 타이밍에 같이 동반 변동성을 해주는 부분에 기대치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더 탄력이 좋은 장이었거든요. 상승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다면 거래소가 탄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들이 좀 개입 강도 부분들을 이제 높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기아차나 현대차를 잠깐 본다라고 한다면 기아차가 이제 한 7.6% 정도의 반등 추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4.7% 정도의 반등 추세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위주로 해줬는데 이런 매수세 부분들을 같이 받아주는 업종 부분들의 핵심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기아차는 외국인이 지금 7거래 이상 팔아주다가도 오늘 순매수로 나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연속 매수세가 쌍끌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양봉 반등 턴이 나오면 3, 4일 정도 매수세 분위기가 몰려가고 지금 당장의 지수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꺾이기보다는 추가 반등을 몇 거래일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해 본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고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 탈피와 함께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4거래 이상 바닥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또 이런 장대 양봉의 타이밍을 기대하기 좋은 구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3거래일 변동성 안에 크게 좀 양봉이 뻗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타이밍 이후를 노리면서 차익 실현점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 지금은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양봉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TPC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PC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재편입한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또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빠른 시일 내에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이번 주 3거래일 안에 지금 캔들 차트에서 급등 시도가 한 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점을 뭐 충분히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T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설명을 해드릴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 연관된 언택트 관련 부분으로 좀 분류를 했죠. 물류라든지 이런 관련 자동화 설비 부분과 연동된 부분이 재료가 좀 강하고요. 그 외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로봇과도 연동이 돼 있지만 과연 그 부분의 분야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 집중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나 산업군 위주로 끌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2차 파동 맥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가가 높게 출발해가지고 음봉이 나온 거고 매매법상으로는 이제 4,200원 밑으로 적정 매수가는 4,1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전체 수익 중이실 걸로 보여요.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봉이 오늘 잘 나와줬는데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2, 3일 정도 반등이 더 나올 테니까 거기에 연동되는 상승력만 고려해 보더라도 뭐 최소 10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언택트 관련된 코로나발 급등을 기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에 수익을 잘 챙겨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언택트 수의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기대감을 통해서 또 빠른 급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의 히든 종목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갈게요. 함께 출발하시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승부수는 무엇일지 함께 잘 맞춰주세요. 자, 지금부터 문자번호 1899에 이 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세 가지를 듣고 이 종목이다 감이 오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에 이 하나 63번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카드 추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예,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그 사이에 또 변수가 생겨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자 이슈가 굉장히 또 변수가 되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 딱 짚어서 보시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 쪽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 제약바이오를 편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꼴찌는 면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좀 히든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저랑 잘 맞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절 동안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가 어떤 이제 투약을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퇴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산소 투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투약을 받아서 이제 퇴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경증이더라도 이제 격리도 돼야 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활동을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관련된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투약이 되었다는 뭐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관련된 기업들이 반짝 시세 나오고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세는 이제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받았던 뭐 치료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언급을 했었던 섹터가 이제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와 함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 이제 미국 이슈에 좀 민감하게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좀 지켜보셔서 이 종목을 내일 편입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강력한 승부수를 고르다가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셨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료제를 눈여겨보고 계신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전략 준비했을지 계속 추리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자, 키워드의 나열이 힌트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BC, 세계, 제약.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합칠까요? 저거 합치면 나옵니다. 이제 좀 힌트를 10월부터 좀 어렵게 드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운이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었던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기업, 이제 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이런 이 좀 글로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좀 영어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업이 또 잘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이런 트럼프 그다음에 BC 세계 제약을 이제 좀 조합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라고 좀 쉽게 이제 좀 맞추실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이 좀 보이실까요? 우리가 이쯤에서 또 이 전략을 준비한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을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지 상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추리 가능하실까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렘데시비르 관련주 쪽에 연동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근데 꽤 많더라고요. 또 이것도 연동된 게 뭐 대표적으로는 오늘 움직인 뭐 파미셀, 뭐 진원생명, 신풍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실 것 같고 또 이번에 좀 그 맞은 게 또 항체 치료제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혈장 치료제를 네. 완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맞았는데 네. 이게 뭐 리제네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혈장 관련주로도 또 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렘데시비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힌트 스타일이 이제 제 힌트랑 좀 비슷해서 네, 종목명이 이걸 다 찍어봤거든요. 네. 트럼프라고 찍어가지고 뭐 나오는 게 당연히 없고 네네. BC라고 찍었더니 BC가 들어가 있는 종목은 IMBC 한 종목이 나오고요. 네, 치료제 관련주가 아니죠. 그리고 세계라고 찍었더니 뭐 신세계를 포함해서 세계물산에서 6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치료제 관련주가 없었어요. 제약을 찍어봤더니 정확하게 42개 종목이 우와. 네, 종목명하고 이제 파생 쪽 연계된 종목 상품까지 나오는데 이거에선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BC를 갖다가 한글로 바꿔서 찍어봤더니 이제 한 4개 정도 종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제약조 관련주가 이제 1개 종목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제 역량은 자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제 역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왜 안 맞추셔도 네.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좁혀드린 거죠. 제약을 짜잡았더니 43개, 2천 몇백 개 중에 42개로 바꿔드린 거고 네. 네, 렘데시비르나 이쪽 쪽으로도 이제 한 10몇 개로 줄여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BC 들어간 거 다 합쳐면은 이제 여러분들 4개라고 했으니까 알아보시고 3개 들어간 거 6개인데 이건 찾아보지 마세요. 제약주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시간 돼서 찾아보시면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코로나19 치료제 이쪽으로 해서 또 전략을 많이 제시해 주셨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종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얘는 백신주거든요. 네. 그 백신이고 임상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치료제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백신하고 치료제는 분류가 틀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아니니까 네, 그거를 그거다. 배제하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을 배제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포착. 코로나19 치료제 이쪽으로 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힌트가 또 강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력을 더하는 수급적인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네, 기관들 이제 매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라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상승폭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도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앞에 두 번째 힌트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좀 횡보한 지 조금 됐습니다. 이제 좀 이슈적인 부분들은 좋았는데 이제 중간에 이 기업의 악재가 한번 나와주면서 이제 좀 상승에 이제 좀 락이 걸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저는 이제 계속 한 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일반인이 걸렸던 부분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이런 증시라든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런 그 경선 이후에 이 그 토론회 이후에 이제 나와주면서 사실은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실검에 올랐던 것은 트럼프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서 계속 이슈가 나와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는 결국에는 이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 오늘의 눌림 혹은 이제 오늘의 이제 더딘 시세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힌트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문자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원시원하신 임당님, BC월드 제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BC월드 제약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BC월드 제약 밑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미래당 팡팡 BC월드 제약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임당님, 올만입니다. 이뻐지셨네요. 힘내세요. BC월드 제약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처셀이라고 또 추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BC월드제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BC월드 제약 쭉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또 안 보시나요? 더 이뻐 보이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고요. 응원의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을 추리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리고요.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럼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수 반등 효과엔 역시 그린 뉴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코스닥 경우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이 1.2%씩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거래소가 1.2%가 오르면 원래 코스닥은 한 2% 정도 이상 올라줘야 되거든요. 상승률의 이제 변동성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래소 코스닥이 동일 상승력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거래소에 집중되는 현상이 오늘
수급상으로도 좀 극명하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산업군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그와 연계된 하청 수혜 종목들의 중형주 반등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군 종목 쪽으로 매수가 일단 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산업군 지수세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연동을 많이 하는 게 연계 상품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린 뉴딜 쪽이 된다는 얘기죠. 이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 영역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 상위 연계된 하청업체들에 속해 있고 그 영역 자체가 산업군이죠.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간에 이 부분이 산업군 업종이 되지 일반적으로 뭐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IT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의 분위기가 일단 좀 등치 큰 애들 쪽 업종으로 몰렸다면 이제 막 지수가 2, 3거래일 오른 추세 속에서는 뭐 개인 주포를 떠나가지고 직접적인 외국이나 기관의 어떤 큰 매매 강도들은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글로 집중된다면 개인 주포도 일단 약간 편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2, 3거래일 추가 변동성 상승이 나온다면은 오늘도 뭐 풍력주를 위주로 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뭐 산업군 부분에서 강세를 떴다라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일 모레 뭐 글피 목요일장 뭐 금요일은 쉬니까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한글라 세종대왕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마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힌트,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 뉴딜 굉장히 넓습니다. 뭐 풍력, 원자력, 여러 가지 태양광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지 우리가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그린 뉴딜 그중에서도 에너지 영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풍력 쪽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풍력하면 좀 생각나는 게 최근에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바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베어링 부품 기술력 1위의 업체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뭐 요 정도만 알려드려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많이 좀 찾아보시기도 하실 네, 거예요. 네. 그냥 베어링, 풍력 베어링만 쳐도 우리나라에서 핵심 관련 업체 부분이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협업 관련 기대 재료를 갖는 풍력 베어링 업체가 사실상 뭐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이 관련된 뭐 시스템 영역이냐 아니면 직접 부품 영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찾기는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이제 U 베어링이라는 거하고 피치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 풍력 기반의 수평축이라든지 이제 추식축 부분들을 지지하고 돌리고 회전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해 베어링이라고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사실 높은 업체에 해당을 하고 관련돼서 또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주 부분 및 다양한 지금 판매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린 뉴딜 부분에서의 풍력 분야의 성장 부분들이 가속화가 나올수록 이 종목이 지금도 연도 실적이 계속 최대 실적을 갈아타면서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힌트까지 주셨는데요. 이 베어링 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힌트를 너무 쉽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원님 항상 제 거 종목을 아시는데 안 맞추시거든요. 근데 그럼 저도 아는데 안 맞춰야 하나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풍력 베어링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이 CS 윈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CS 쪽을. 맞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는 사실 어쩌면- 철강
쪽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제가 여기서 그 대주주의까지 나왔는데 아니라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진실하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놀기 좋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한글날 보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번 주가 추석 연휴가 엄청 많았는데 네. 너무 놀고 싶어하는 사람 같이 되는 것 같아서 거짓말만 하면 안 된다. 지금 수익률이 전투적으로 또 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굉장히 네네. 전투적으로 보이시긴 합니다. 아,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 전략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뭐 풍력, 베어링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어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화면 보시죠. CS 곰반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힌트는 앞서서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두 번째 힌트로 주셨던 힌트하고 비슷한 힌트예요. 쉽죠? 사실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네. 것 같아요. CS 바람일까 아니면은 네. 곰반지일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BC를 막 뒤집었다 말았다 했잖아요. 네. 한글로 바꿨다 말았다. 그걸 해보시고 곰반지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이걸 막 뒤집어 보다 보면은 향토적인 단어라서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네. 여쭤봤어요. 아, 예. 의미는 없고 네. 이제 종목명을 갖다가 좀 너무 종목명을 찍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CS하고 뒤에가 띄어 있죠. 저희 띵표가 하나 있잖아요. 붙어 있지 않고. 그러네요. 네, 띄어쓰기가. 그게 이렇게 따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한글로 만들고 뭐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따로 뒤집어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신사임당 전문이 얘기했던 뭐 이제 그 CS 윈드 대주주 기업이 이제 나오겠죠. 예. 뒤에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가까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걸 갖고 좀 재밌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뭐 재밌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 이렇게 또 기대하고 네. 계시긴 하세요. 이게 원래 투애니원 노래 중에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있잖아요. 그거. 와, 사장님 아시는구나. 젊으세요. 아, 연배를 어떻게 보셨길래. 아시는구나. 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 이 종목이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제 CS 곰반지라고 하면서 이제 CS 곰반지야. 이게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너무 이제 아까 전에도 놀기 좋아하고 막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까지 아주 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이 보이시나요?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정답을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요. 태림 포장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CS 베어링, 상한 짱짱짱 상품 받아보자 가자. CS 베어링이라고 주신 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님 센수쟁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CS 베어링 감사해요. 맞아요. CS 베어링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상한형, 상한 전문가님 히에스 베어링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CS 베어링 한 번 더 가자. 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CS 베어링, CS 윈드 있고 좀 많은 부분은 CS 베어링이 좀 정답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상품 많이 가져가시라고 또 정답 잘 맞춰보시라고 오늘 힌트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시죠. 신사임당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카드 바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BC월드 제약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우리가 잘 챙겨볼까요?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 원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이제 투자 타점을 잡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파동인데 월봉상 시세가 나와주고 이제 정확하게 이 삼각 수렴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최근에 이제 3월달 때 이제 시세 나온 거 이외에는 시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시즌에 그렇게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올라가더라도 자리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늘 이제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범위를 좀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움직이면 매수 타점을 잡을 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은 최대 21,400원대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방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시세 나왔던 이제 그 구간대를 봤을 때 28,000원까지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 2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구간인 17,000원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편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매수 범위를 좀 넉넉하게 주셨어요. 18,000원에서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1,400원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가세요. 자,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님, 오늘 힌트를 정말 재미지게 주셨습니다. 네, CS 곰반지. 네, 곰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또 너무 귀엽다고라고 네.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 감동이다라고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시는데요. 네. 종목에 대해서 딱 강력한 인상을 주셨지만 네.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요? 동문서답이죠. 네, 자, 농담이고요. 네. 오늘 뭐 이제 시장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일단 여기에서 좋은 수익이 나올 게 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매매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급등 출발하거나 이럴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선점만 해놓으시면은 뭐 2, 3거래일 동안의 수익 부분들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을 드렸지만 선취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이상 들고 가면서 추세를 본다. 그래서 보너스 종목으로 한 종목을 단탈 종목을 드릴 테니까 추석 연휴 전에 수익을 즐겨 보시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종목이 상한가에 갔었죠. 화요일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좀 더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보너스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 CS 곰반지에 대한 매매법과 함께 당장 내일 거래일에 또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단타 종목을 준비했다라는 게 오늘 이 무료 방송 홍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CS 곰반지에 대한 매매 비법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보너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 선곡 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잠시 후 10시에는 상한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